한바탕 북적였던 수삼센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지금부터 바빠지는 곳도 있는 것 같네요. 수삼센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희 씨. 혹시 인삼 요리 전문가인가요? 2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게 된 거는, 인삼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 해드렸던 음식이에요. 밭에서, 이제 인삼밭에서 금방 즉석에서 했을 수 있는 요리는 인삼이라고요. 그래서 금산 사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요리. 이렇게 박경희 씨는 인삼을 주 재료로 한 음식만 20여 가지 이상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인삼 요리 전문가 맞으시네요. 이번에는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 인삼 탕수 요리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인삼을 만지다 보니까 인삼 요리를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요번 삼계탕 축제 때 인삼 음식을 우리가 내놓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많이 오시면 됩니다. 우와, 설마 이것도 인삼이에요? 꼭 더덕구이 같아요. 구우면은 쌉싸름한 맛이 완화돼가지고 이게 좀 인삼도 약간 익으면 좀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 불맛 짱짱하게 입혀진 인삼 양념구이라니. 사장님, 이런 건강한 메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인삼 양념구이와 인삼 탕수, 그리고 인삼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삼계탕까지.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불끈 솟는 금산의 별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세 사람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와, 저게 뭐야? 인삼 탕수 나왔습니다.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인삼 아우, 더덕구이보다 더 맛있는 인삼 구이예요. 아, 인삼 튀김. 아우, 너무 맛있게 보이네. 저도 이건 처음 보고 이제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아, 맛있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그렇죠. 이따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더덕구이 해먹는 식으로 인삼을 해먹으면 됩니다. 더덕구이 해먹는 식으로. 각자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인삼을 마주해온 사람들. 평생을 함께해온 인삼이지만 요리가 새롭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처럼 이들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인삼 시장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대회를 나가봤더니 정한 밤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나왔어. 서사는 장어 갖고 나오고 이게 각 지역 특색마다. 지금까지 해온 인삼 시장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고, 즉 내가 예전과 같은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사장님 같이 이런 식품을 개발해가지고 탕수육이라든지 구이라든지 또 다양한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먹어봐서 집에 가서 나도 해 먹어야겠다. 이런 게 되게 될 거고요.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며 걸어온 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인삼시장의 전성기 시절이 떠오릅니다. 80년도 그때가 아마 제일 전성기였고, 그때는 여기 도로다가 여기에 꼭 넣고 도로 한가운데다가 그냥 산띠부지 쌓아놓고 팔았으니까. 그래도 막 거기서 막 사가지고 왔으니까. 사람이 인산인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거리에 사람이 쳐서 못 다닐 정도였어요. 인삼도 많이 나왔고 전국에서 도북꾼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떼다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물건을 팔게 되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또 자식들 학교를 가르치게 되고. 예. 그때 당시 이제 홍삼 전매제도가 폐지되면서 금산에 이제 국제 인삼 시장이 생기고 홍삼 제품들이 거기서 많이 만들어. 지금 제품 안 나왔으면 이거 소비를 못 시켜요, 지금. 제품들이 막 해서 홍삼 찍고 정가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좀 나가니까 그렇지.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삼 못 팔아먹어. 1970년대 초 노점 판매가 주를 이루던 금산 인삼시장은 1980년대 옥내 시장이 개설되면서 외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도) 선에는 인삼이 검사를 해서 한 해에 400만 갑이 소비가 됐어요. 400만 갑. 지금은요,
지금은 1년에 소비가 50만 갑도 안 돼요. 40년 전에 그때는요, 시장에 가면 쓰리꾼들이요, 뭐 몇십 명씩 금산을 원정을 왔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리꾼들이 촌사람들 머리에 포켓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돈을 빼도 모를 정도예요. 금산 3대 인삼시장 중에서도 압도적인 명성을 자랑했던 금산 국제인삼시장. 하지만 인삼 관련법 개정 등으로 건삼시장이 위축되면서 이곳에서의 인삼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녹록치 않은 날들. 그래도 그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그 나이에 인삼을 접으러 다니는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기술자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보부상 노릇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삼을 5근, 6근 봉지에 그친 삼을 얻어갖고 부산을 가요. 부산서 그놈 한 5근, 10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갖고 와서 일상으로 얻어준 상값을 갚고 자기 아들, 딸을 먹여 살리고, 그것이 보부상 역사입니다. 포구 쪽 양반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서 젊은 시절 인삼을 머리에 이고 전국을 누비며 금산 인삼을 알린 인삼 행상 어머니들. 일을 많이 하시는 금산 인삼 안에는 이렇게 우리네 어머니들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잠을 잔디야? 물설고 낯선 타지를 오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낸 부모님을 생각하면 쉽사리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나 자신한테는 영혼입니다, 인삼이. 그리고 금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인삼은 자존심이죠, 사실. 굳은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땅이 굳는 것처럼 김현복 씨는 오늘도 인삼시장의 부흥을 기다려봅니다. 다음 날 인삼 향기 그윽한 밭에서 오대석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름날 농부의 하루는 일찍 시작한다더니 이른 아침부터 바빠 보이네요. 지금 관정에서 물을 뿜어서 물 탱크에다가 담고 있어요. 이제 이 탱크에다 담은 물을 밭에다가 줄 거고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는 역시 물이 최고죠. 대규모 농장이 아니라 관수 작업도 전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 오대석 씨. 사실 이런 농사 방식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또 계셨으니까 그때도 이제 부자간에 같이 하시기도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주를 하셨다가 아버지가 주로 하시게 되고, 어렸을 때 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철부지구 개구장의 시절이고 이제 아이들이랑 놀다가 귀찮은 심부름거리였고요. 그때 오대석 씨를 가만히 지켜보는 한 사람. 오대석 씨의 아버지 오승철 씨입니다. 인삼농사 시작한 지는 한 30년 됐고요.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단계지. 이제 인수인계 하는 단계지. 이게 몸이 안 따라줘. 머리도 안 따라주고. 그런 게 있어. 일찌감치 부모 품을 떠나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린 아들. 그런 아들이 2년 전 인삼 농사를 짓겠다고 다시 인삼밭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기특하긴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가르쳐줄 게 많습니다. 몇 년 동안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오래 하신 아버님으로서 아직도 버렸지, 뭐였지. 뭐 모자르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지가 스스로 느껴야지.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부터 4대째 이어져 온 인삼 농사.
어쩌면 오대석 씨가 다시 인삼밭으로 돌아온 건 금산 땅이 주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기가 그 할머니 문방구 했던 거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가 그럼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 제일 꼭대기. 여기가 지금 컨테이너 자전거 있는 자리고 네. 여기 옛날 기와집 아니야? 제일 끝털이 학교 대문 밑에. 어릴 때부터 인삼밭에서 함께 뛰어놀던 부작. 세월이 지나 똑같은 밭에서 다시 함께 인삼 농사를 짓지만 그런 아들에 대해 고마움 반, 걱정 반. 아버지 오승철 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농사하는 거 보면 어때요? 지금 하는 거 잘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잘한다고 해. 머리로는 앞서가는데 이제 저 실전에는 좀 약하지. 임기응변이 좀 빠진다고 보야지. 이 상황 대처가 늦지 젊은 사람들은. 이 인삼이라는 부분이 쓴 부분 때문에 기호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나마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요즘에는 더 건강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찾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어차피 농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배를 하는 부분까지가 제가 맡은 파트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여건 한에서 최대한 이제 건강하게 키우고 질 좋은 인삼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노력하는 게 이제 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밭일을 마치고 잠시 집에 들른 오대석 씨. 그런데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 컴퓨터 앞에 앉아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도 물론 이렇게 교육 받다 보면은 졸릴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정신 차리고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일하러 갔다가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이클이 돼서 어느 정도는 일하고 학습하고가 병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기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또 기술 부분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로운 농법이나 이제 더 안전하게 더 많이 나오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기후 변화로 인삼의 재배 방법도 인삼종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상황. 그 변화에 오대석 씨도 열심히 발을 맞추며 금산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앉아서 이런 딱 삼은 다 좋은데 모양이 틀려서 가격이 다르고 색깔은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황토색에다 심으면 황토색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노란 땅에다 심으면 이르깔이 나오고. 장날에 오는 손님들은 보통 어떤 용도로 보통 사가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또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장날이다 하면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평생을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온 조순자 씨. 이제 단골 손님이 원하는 것도 척하면 척입니다. 24개니까 150. 물어볼게.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 줘야 돼? 내려 먹었더라. 내리 먹는 게 아니라 빨리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삼 사러 오신 거예요? 이거 실실이 거래처에서 보내달라 가지고. 빨간 거는 있어 냉장고에. 그러게 좋은 거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좋은 게 있다고 빨간 거. 매년 가을에 출하되는 대부분의 인삼들은 영하 1, 2도의 저온 저장고에서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1년 내내 싱싱한 삶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곳 유통업자들은 장한날 구입해놓은 삼들을 이렇게 센터 내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둡니다. 조순자 씨도 어제 사둔 인삼을 찾기 위해 저온 저장고로 발길을 옮깁니다. 삼촌 어제 넣은 거 잔산게 그거 좀 내줘요. 꼼꼼히 살펴보는 두 사람.
굵기며 상태며 거기에 가격까지 손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 같네요. 심부름 하는 거. 알고 지냈어요? 어휴, 한 20년 됐지. 맞죠? 20년 됐어? 몇 년 됐어? 나 뭐가? 한지. 나랑 한지. 20년만 돼야 30년 30년 넘나? 지금 그 전에 하기 전에 여기 바로 오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여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아버님이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보고 집에서 삼 깎고 말리고 이런 거 하면 집에서 도와주고 그랬죠. 삼을 많이 잠 안 자고 깎아서 막 자루로 막 쟁여놨는데 잠 안 자고 하다 보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싹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이제는 이 말리는 건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의 그건 안 하고 그냥 이 삼, 생삼으로만 하는 걸 위주로 생산 했어요. 판매하는 걸로 계속 이어나왔죠. 받으신 건 몇 년도쯤이세요? 그렇게 시작. 그러니까 이제 금산 수산센터로 옮기면서 얼마 안 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3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눈 뜨면 습관처럼 수삼센터로 발길을 향한 지도 벌써 30년. 조순자 씨의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은 인삼 농사만큼이나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된 땀의 현장입니다.